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자연스럽게 계산은 내 몫이 되는 거. 연인과 데이트할 때마다 내가 돈을 더 쓰는 것 같은 느낌. 심지어 돈이 필요할 땐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들. 자기 돈은 절대 안 쓰는 사람들. 한 번쯤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내가 너무 호구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의 특징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돈은 절대 안 쓰려고 하면서 남의 돈만 쓰게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돈 얘기를 꺼내는 것도 뭔가 치졸해 보이기에 안 하게 되고, 냉정히 잘라내려고 해도 직장 등의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기에 잘라내기 힘든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자기 돈을 절대 안 쓰는 사람들에게 얼굴 붉히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인색한 지인들에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돈 쓰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처하라. 첫 번째, 주문하기 전 미리 말하라.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문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람들이 함께 식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식사를 한다. 하지만 계산할 때는 밥값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 이로 인해 친구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주문 전에 미리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라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계산할 때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다. 식사 후에 돈을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송금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돈을 먼저 낸 사람이 곤란해진다.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치졸해 보이기에 민망한 일이다. 게다가 요청을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미리 말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밥값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리 명확히 말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두 번째, 관계를 정리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상대방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정이 들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끝내야만 한다. 옛말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타인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감정과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해도 나 자신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상대방에게 배려와 기회를 주었지만 그 사람이 계속 불평과 불만만 한다면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관계를 끝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사람과의 추억과 감정을 모두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렇게 해야만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세 번째, 직접적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하라.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싫은 소리를 피하려다가 부담만 쌓이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된다. 대화를 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문제를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눠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행동은 결국 부끄러운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밥값을 안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더 큰 요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 인간관계를 더욱 좀먹는다. 우리의 배려는 그들에게 권리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진실은 거짓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느끼는 부담과 불편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돈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돈복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과 기회를 환영하며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태도는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성공을 가져다 준다. 이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해결책을 찾아내고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 돈복이 있는 사람들은 인맥에 집착하느라 주변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 이들은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2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 이들은 이건 안 돼. 이게 가능하겠어.
이거 할 시간에 다른 걸 하지. 같은 말을 하며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 또한 자신만 안 하면 그만인 것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그건 해봤자 안 될걸? 이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성취를 방해하려 든다. 두 번째 부류는 정반대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말하며 되는 이유와 방법을 찾는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겪을 때 적절한 조언과 동기부여를 통해 성공을 돕고 함께 성장하려 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하고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룬다. 세 번째, 무언가를 제공하려 한다. 돈복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제공하려 한다. 그들은 돈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며 돈이 뺏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교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려고 한다. 양질의 서비스, 편리함, 맛있는 음식, 좋은 지식 등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한다. 네 번째, 돈이 생기면 자신에게 투자한다. 이들은 돈이 생기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돈을 안 쓰고 무작정 모으기만 하지 않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쓴다. 사치스러운 소비는 피하고 오히려 자기 개발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책을 사서 읽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또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강연을 듣거나 수업을 들어 더 많은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돈을 쓸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돈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돈을 쓸 때는 항상 이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좋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미래는 더욱 나아진다. 다섯 번째,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한다. 돈복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에만 신경 쓰다가 진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단점에 주목하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기 쉽다. 하지만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수학에 약하지만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면 이를 떠나 인생에서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의 장점을 키우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먼저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스로를 잘 관찰하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강점을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워라. 예를 들어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면 글쓰기 관련 책을 읽고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라. 장점을 키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렵고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혹시나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성과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어제의 자신보다 더 발전한 현재를 보고 계속 나아가라. 매번 돈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 인간관계에서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고 항상 돈과 관련되면 엄살을 부리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돈은 무척 아끼면서 남의 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얻어먹거나 돈을 빌리는 것을 즐긴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피하는 것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피해야 하는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매번 돈을 써야 할 때 돈이 없다고 하는 부류의 사람을 말한다. 첫 번째, 자기 돈만 아까운 줄 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기적인 행동이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돈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항상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사치를 즐긴다. 매번 돈이 없다고 하며 식사나 다른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만 정작 자신은 사치스러운 물건을 구입한다. 이런 행동이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는가? 만약 누군가가 항상 돈이 없다고 해서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외제차를 사거나 명품을 샀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속았다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이외에도 이기적인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돈과 관련된 이기적인 행동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준다. 돈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절약이라는 개념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자기 돈만 소중하게 여기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다.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원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피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받을 줄만 안다는 것이다. 돈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사지 않으며 선물도 받기만 하지 주는 경우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지만 인간관계에서 싫은 소리하기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넘어가주는 것을 이용하여 받을 것은 다 챙긴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항상 사야 한다고 생각하며 친구끼리 뭐 어떠냐면서 습관적으로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성격을 가진 친구는 사실 친구라고 볼 수 없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고 일방적인 사랑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줬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매우 흔하다.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친구라면 부담을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한다. 세 번째, 나의 노력을 강탈당한다. 매번 돈이 없다는 사람들은 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에 무임승차한다. 거저 먹으려고 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친구 사이라면 처음에는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인다.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계속되면 관계가 나빠진다. 인간관계에서는 각자의 노력과 성과를 존중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누군가의 노력에 업혀가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노력을 공짜로 얻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며 노력과 성과는 그 사람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당연하게 강탈하려는 사람에게는 일말의 정도 남길 필요가 없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돈만 귀하게 여기고 남의 돈은 하찮게 여겨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돈을 쓰지 않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기 돈 쓰지 않는 사람에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